네,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을 오늘을 살아가고 미래를 꿈꾸는 청년 정교환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여러분을 만나서 너무나 반갑고요. 오늘 제가 심정을 잠깐 얘기하고 시작을 할 건데요. 저는 이제 춤을 추고 있습니다. 너무 기뻐서 이제 춤을 추고 있는데 제 안에 좀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 있어요. 이렇게 소풍 가기 전에 잠을 설치고 이렇게 못 자는 아이처럼 이렇게 무대에 올라가기 하루 전에 잠을 잘 못 자요. 막 설레가지고 오늘 어떻게 그동안 쌓아놨던 이야기를 다 풀고 이제 외치고 이야기할 때가 왔는데 어쩌면 내가 어릴 때 그렇게 꿈꿨던 순간을 이제 내가 현실에서 이제 이룰 때가 왔는데 그래서 어저께 솔직히 근데 잠을 잘 못 잘 줄 알았는데 10시에 잤어요. 이제 간단하게 이제 심정을 말씀드렸고요. 지금 현재 저희 나라는 OECD 국가 중에 정말 1위라는 너무나 큰 불명예를 가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더 큰 문제는 10대 그리고 저와 같은 20대, 30대 이 청년들이 죽어간다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죽는 거는 제가 볼 때 비극과 같은 것 같아요. 청소년들은 그 희망과 꿈에 진짜 불타고 이들은 미래를 바라보고 희망과 소망이 넘쳐야 될 그때 이 아이들이 죽는다라는 것은 이 아이들이 자꾸 고립되고 소외되고 이 아이들을 알아주지 못하고 혼자 고아처럼 그렇게 죽어가는 거예요. 스스로가 스스로를 죽이는 거는 참 무서운 것 같아요. 우리가 요즘 많은 살인과 그런 것들도 많지만 요즘 세상은 되게 편리해서 죽는 것도 또한 이 편리하는 이 되게 안 좋은 습관이 이 세상 가운데 흐르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희 가정은 이런 일을 겪었었고 저는 이제 그것을 극복한 그런 사례로서 이곳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저희 가정의 얘기를 드리면요. 저희 가정에 총 7명의 자살자가 나왔습니다. 원래 저희 집은 좀 그런 암울한 분위기가 있었는데 아버지가 어릴 때 좀 할아버지를 일찍 여의시고 좀 많은 고생을 하셨어요. 그래서 초등학교밖에 못 나오셨고 혼자 그렇게 일을 하면서 모든 생계를 꾸려나가셔야 되는데 그 아버지가 좀 많이 삶이 힘들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쩌면 아버지가 더 고립되고 외롭고 그 상황에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쩌면 술을 먹고 그렇게 막 폭언을 하고 폭력적인 행동을 하면서 저희 가정이 좀 그것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어머니와 저와 누나가 좀 어릴 때 청소년기에 좀 많은 좋지 않은 것을 듣고 배워야 됐었고 그 아버지를 인정하고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아버지는 항상 이렇게 좀 스트레스를 받고 압박이 올 때마다 좀 술을 먹고 다 부셔버렸어요. 그 화가 통제를 못 하셔가지고 그럴 때마다 저희는 그 아버지가 저희는 그냥 싫었어요. 그냥 사람 같지 않아서 그 아버지 볼 때마다 그냥 없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었어요. 근데 그게 너무 제 안에 내면에 좀 복잡함이 있었어요. 아버지한테 오는 그 부정의 걸 내가 어릴 때 봤었어야 됐고 중학생 때 저는 그런 자아가 형성된 그 과정 가운데 그게 너무 복잡했어요. 나는 아버지가 없는 사람, 나는 그냥 아버지가 너무 싫어, 나는 나 혼자 살고 싶어, 항상 그 마음이었어요. 근데 좀 옆에 있는 누나를 많이 의지했던 것 같아요. 누나는 저의 1살 누나였고 형제였고 그렇기 때문에 어려움을 좀 같이 이겨다 보니까 저희 남매는 좀 다른 남매들보다 더 우애가 좋았던 것 같아요. 서로가 이렇게 많이 의지를 했었고 저의 마지막 안식처 같은 그런 누나였어요. 그랬는데 청소년기에 저희가 그래도 많이 어려웠지만 우리 엄마 때문에 좀 많이 그걸 기다리고 잘 참아냈던 것 같아요. 엄마한테 정말 고맙다는 말을 해주고 싶어요. 엄마는 진짜 도망을 갈 수 있었고 어쩌면 이혼을 할 수 있었고 우리를 버릴 수도 있었는데 엄마가 우리 때문에 그 자리를 도망가지 못했었더라고요. 그래서 나라도 더 잘해야지. 그래서 많이 사고를 좀 치긴 쳤어요. 네, 많이 쳤지만 그래도 좀 들치고 많이 내면을 잘 다스리려고 그랬었어요. 그랬는데 너무 그 우울감과 낙심함과 그런 것도 제 내면을 많이 사로잡았던 것 같아요. 근데 중요했던 건 20살 때 누나의 죽었다는 소식을 아빠한테 전해 듣게 되었어요. 제가 그때 오리엔테이션을 대학교에서 마치고 돌아오는 길이었고 그때 누나의 졸업식 날이었어요. 그래서 누나 졸업식이고 하니까 축하해주고 이틀 뒤에 우리 누나 생일이어가지고 처음으로 누나 생일 선물이랑 밥 한 번 사주려고 했는데 그때 아빠한테 연락이 왔어요. 규환아, 누나가 죽었으니까 빨리 오라고. 저는 근데 그게 잘 믿겨지지가 않았어요. 이게 현실인가? 이게 진짜 현실인가? 근데 안 울고 진짜 그 버스를 타고 올라왔던 것 같아요.
이거 내가 울면 인정하는 것 같아가지고 우리 누나 죽은 거 진짜 인정하는 게 너무 싫었어요. 근데 올라가서 보니까 누나 영정 사진이 있었고 엄마 아빠가 막 울고 계셨고 그때 제 안에 있는 모든 게 다 끊어지고 다 포기해버렸던 것 같아요. 아 이제 진짜 내 마지막 안식처마저 이렇게 빼앗기는구나. 야 이제 내가 진짜 의지할 게 아무것도 없구나. 우리 아빠로도 내가 충분히 많이 고통받고 힘들었던 것 같은데 내가 마지막 의지했던 우리 누나까지 이렇게 가버리니까 제가 살아야겠다는 의지가 아예 없었어요. 그래서 누나 그 일을 잘 마치고 집에 돌아왔는데 이제 누나가 물건들이 남겨져 있고 누나의 이제 없는 그 빈자리가 너무나 컸었어요. 그래서 날마다 한 보름을 매일매일 울었던 것 같아요. 엄마 아빠한테는 또 이렇게 상처드릴 것 같아서 혼자 제 방에서 매일 울었어요. 누나 너무 보고 싶다고. 왜 죽었냐고. 왜 나 힘든 말 안 했냐고. 우리 사이 좋지 않았냐고. 근데 왜 나한테 한마디 안 했냐고. 미안하다고. 그 힘들다는 얘기 못 들어줘서 미안하다고 그랬는데 진짜 포기하려고 그랬어요. 아 나도 이제 죽으라는 거구나. 이제 살면 안 되겠구나 그랬는데 우리 아빠가 그때 처음으로 보였던 것 같아요. 아버지가 누나를 정말 많이 사랑했거든요. 근데 가장 많이 힘들어하셨어요 아버지가. 근데 우리한테 그랬어요. 남아있는 사람은 그래도 살아야 되지 않겠냐고. 우리 살아가자고. 근데 그때 처음으로 살아야겠다는 의지를 더 굳혔고 제 내면이 정말 절망을 보고 땅바닥에 내려갔을 때 주변이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어요. 근데 참 신기하게도 살아있는 저의 숨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아 나는 아직 죽지 않았구나. 나는 아직 살아있구나. 나는 잠을 자고 밥을 먹고 충분히 꿈을 꿀 수 있고 살아갈 희망을 얻을 수 있는구나. 그렇게 혼자 이렇게 저를 다독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너무나 신기하게도 그때부터 제 안에 어떤 소망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살아야겠다. 무조건 일단은 살아야겠다. 일단은 죽는다는 생각을 하지 말고 일단 살아야겠다. 그렇게 하다가 1년을 거의 이게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잘 모르는 상태에서 이제 진짜 죽을 것 같아서 군대를 이제 21살에 떠나게 되었어요. 그냥 살고 싶었어요 잠시. 근데 어쩌면 군대 그 많은 사람들과 이렇게 우리 고참들을 만나고 되게 바쁜 시간을 보내면서 어쩌면 제 안에 그런 누나에 대한 집중과 아버지의 원망이 조금씩 이렇게 안개가 거쳐가는 그런 시간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를 스스로 좀 돌아보는 시간이었고 그 안에서 느꼈던 거는 꿈을 꾸게 되었어요 처음으로. 저는 대략 청소년기에 아무 꿈이 없었어요. 그냥 되는 대로 살아야지, 그냥 있는 대로 살아야지 했었는데 그때 처음으로 꿨던 꿈이 나와 우리 누나 같은 아픈 아이들을 이제 더 이상 만들지 말자. 그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자. 그러기 위해서 내가 좀 그릇이 큰 사람이 돼야겠다. 이거 내가 받아들이자. 우리 집안의 이런 가문의 저주들, 우리 누나의 죽음, 이 현실에 받아들이지 못한 것들 내가 다 받아들이고 이걸 소화시키자. 근데 꿈은 꿨지만 역시 현실은 그렇게 쉽진 않았던 것 같아요. 제 내면은 항상 그 선과 악과 죽겠다 살겠다에 항상 싸움이 있었고, 근데 감사하게도 그 마지막엔 항상 그 살아야겠다는 의지가 더 강하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생각하면 그 되게 큰 절망이 있기 때문에 그 소망과 빛이 더 뚜렷하게 기대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는 6년간을 좀 방황을 하고 했지만 계속 더 그 이전보다 열심히 더 살았었고 누나 목까지 더 충실히 살자고 해서 더 열정적인 사람이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제 안에 풀리지 않았던 거는 아버지에 대한 그 좀 원망과 누나에 대한 원통함이었어요. 그것이 저를 절대 자유하게 놔두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거를 대체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저는 너무너무 이렇게 답답했고 궁금했었어요. 그러다가 또 이대로는 또 안 되겠다 해서 군대처럼 호주를 그냥 혼자 그냥 떠나게 되었어요. 그때가 한 26살이었던 것 같아요. 혼자 떠났는데 영어를 아예 준비를 안 하고 갔거든요 솔직히. 근데 막상 가니까 이제 영어가 아무것도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큰일 났다. 길바닥에 자게 생겼다 오늘. 그랬는데 집도 안 구하고 직장도 안 구하고 갔었는데 거기서 어떤 부부를 우연히 만나게 되었어요. 제가 막 땀을 흘리고 있었거든요. 너무 이렇게 식은땀이 흘렸는데 그 어떤 여자분께서 도움이 필요하시냐고 먼저 이렇게 손을 내밀어 주셨어요. 근데 완전 남남이었고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걸 왠지 잡아야 될 것 같은 거예요. 너무 간절했기 때문에. 그래서 잡았는데
이 사람을 따라갔던 건 어떤 한 작은 교회 공동체였어요. 근데 이 누나는 삶이 저보다 되게 어려웠던 사람이었어요. 어릴 때 부모님을 일찍 얻으시고 되게 강하게 키운 누나였는데 이 누나한테 처음으로 저희 집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6년 동안 우리 집 얘기를 아무한테도 안 했었고 하고 싶지도 않았어요. 근데 이 누나한테 얘기를 할 때 정말 한 3시간 동안 울면서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냥 말을 못하고 계속 우는데 그 누나는 제 모든 이야기를 다 들어주셨고 마음을 아파해 주셨고 그냥 울기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저는 좀 신기했어요. 이렇게 낯선 땅에 이렇게 와서 낯선 사람을 만났는데 이렇게 낯선 얘기를 하게 될 줄이야. 근데 그거에 굉장히 제 안에 큰 위로가 되었고 누나에게 우리 집 얘기를 조금씩 하게 되었어요. 근데 거기 있는 사람들은 이상하게 제 얘기를 들으면 자기들이 막 다 우는 거예요. 한 8명인가 두 번째 얘기할 때는 자기들이 막 다 엉엉 우는 거예요. 그래서 저 그걸 보고 좀 신기했어요. 이거 내 얘기고 내 아픈 얘기인데 얘네 왜 이렇게 자기네 아픔처럼 이렇게 울어주지? 근데 좀 잘 이해는 안 갔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안에서 저는 좀 조건 없는 사랑을 받았었고 저도 그 안에서 굉장히 큰 도움을 받았었어요. 그래서 좀 느낀 거는 내가 혼자 이것을 감당하지 않았었구나. 내 주변에 굉장히 많은 도움이 있었고 남아있던 우리 어머니와 아버지가 이것을 항상 또 나와 함께 계셨고 좀 제가 가지고 있는 작은 것들에 좀 감사하는 시간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또 그때 잠잠히 좀 제 시간을 이렇게 저를 돌아보면서 그리고 그때 처음으로 춤을 추게 됐었고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그 집주인 형이 또 춤추는 이렇게 비보이 형님이어가지고 같이 맨날 밤마다 그 외부에서 그냥 그 건물 창문 보면서 연습했거든요. 근데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그냥 이렇게 자유롭게 춤추고 하는 것들이 처음에는 진짜 춤을 못 추고 얼굴이 완전 굳어버려가지고 형이 너 얼굴이 무슨 화나내냐고 너무 기쁜 춤이었고 재밌는 춤이었는데 얼굴 좀 웃으라고 춤은 얼굴로 추는 거라고 이제 그 형한테 그런 것들을 이렇게 배웠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는 제 마음이 많이 풀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춤추는 모양새 또한 잘 풀어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계속 제 자신을 돌아보고 지금 어떤 걸 느꼈냐면 문제는 우리 아버지도 아니었고 우리 집안의 이런 저주도 아니었고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제 자신이었던 걸 깨닫게 되었어요. 그것을 오해하고 맨날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행동했던 제가 가장 문제가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 시선을 마음을 조금씩 바꾸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아버지가 자꾸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원망했던 우리 아버지가 제일 많이 생각나더라고요. 아빠한테 미안해가지고 아빠 내가 많이 당신을 원망했다고 근데 당신이 나를 너무 많이 사랑한 걸 이제야 좀 깨닫게 된다고 너무 미안하다고 아버지 정말 많이 사랑한다고 그래서 호주에서 1년 정도 시간을 가지고 아빠가 처음으로 보고 싶어서 빨리 한국에 돌아왔어요. 어릴 때 그렇게 싫어하고 아예 아버지 얼굴도 보기 싫었어요. 같이 공기 마시는 것도 전 너무 싫었어요. 근데 그렇게 제 내면이 조금씩 걷어지고 아버지를 용서하는 마음이 생겼고 했을 때 되려 제가 아버지한테 용서를 구했어요. 아빠 정말 죄송하다고 내가 당신을 좀 많이 미워했었다고 근데 이제 당신을 미워하지 않는다고 당신이 그 자리를 지켰고 어쩌면 나보다 더 힘든 일을 많이 겪었을 텐데 그 자리를 지켜줘서 너무 감사하다고 그래서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거라고 아빠를 너무 존중한다고 아빠를 너무 닮고 싶다고 그렇게 아버지한테 얘기를 드렸을 때 아버지가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는 원래 서로가 전화도 잘 안 해요. 그리고 밥도 잘 안 먹고 대화를 잘 안 했어요. 근데 지금은 아버지와 매일 얘기도 하고 연락도 하고 관계가 너무너무 좋아졌어요. 이게 좀 신기해요. 제가 지금 한 번씩 아버지가 먼저를 절대 전화를 안 해요. 그리고 안부도 안 묻는데 요즘 너무 다정하게 교환하면 뭐 어디 아픈 데는 없니? 밥은 잘 먹고 다니니? 뭐 오늘 하는 거 뭐 마음은 어떠니? 잘 편하게 하고 오라고. 근데 아버지의 그 격려 지지를 받으니까 제가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삶을 살아가고 있었는데 이제 그때 누나에 대한 원통함과 그 아버지의 원망함이 천천히 걷어지면서 저는 완전히 그런 자유로운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누나 일 같은 경우는 이거가 저에게 가장 큰 언덕이었던 것 같아요. 누나 일은 진짜 감사하고 보고 저에게 그냥 싫었어요. 그냥 그런 것들이. 근데 입술로 처음으로 이거에 대해서 감사하다고 이렇게 넘어가려고 혼자 울면서 노력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신기하게도 한 7일 동안 그렇게 울면서 누나 죽음을 감사하다고 내가 얻은 게 되게 많다는 걸 느꼈어요. 어쩌면 그 절망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소망을 더 꿈꿀 수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춤을 추게 됐었고, 어쩌면 나와 같은 아픈 아이들을 더 이렇게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조금 그릇이 이전보다는 큰 자가 됐었고, 성숙한 자가 될 수 있었고, 그 일을 계기를 통해 제가 더 나은 자가 될 수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어쩌면은 진짜 나를 더 좋은 사람을 만들기 위한 그냥 하나의 계획과 그냥 과정이었겠구나 하면서 지금은 누나의 죽음을 제 마음속에 이렇게 담아놓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누나 생각하면 잘 그렇게 옛날에는 많이 아프고 그랬었는데 많이 그렇게 아프지도 않고 그냥 되게 누나한테 감사하고 20년 동안 나 옆에서 가장 지켜줘서 너무나 이렇게 고맙다고 서로가 이렇게 작별 인사를 하게 되는 시간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가 27살에 이제 그때 모든 여정을 마치고 한국에 왔을 때 너무 자유롭고 기뻐서 춤을 무조건 춰야겠다. 춤을 안 추면 내가 뒤지겠다는 마음이 있어가지고 그때 이제 춤을 배우게 되었어요. 춤을 이제 실용무용을 한 4개월 정도 되었을 때 제가 28살에 무용을 전공했거든요. 굉장히 늦은 나이였고 남자가 그때 저가 혼자였어요. 네. 교수님도 여자, 공부하는 학생들도 한 70명이 다 여자였고 초청 강사님들까지 다 여자였던 아주 그냥 여자만 많았던 그런 무용 학교였는데 여기서 4개월 동안 한 달 정도 크리스마스 무대를 준비하고 교수님한테 5곡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거 한 곡을 일주일 만에 연습해야 되니까 몸이 막 남아나질 않는 거였어요. 그때 유니클로에서 이제 매니저 일을 하면서 춤을 같이 병행했었는데 그때 크리스마스를 정말 잘 끝냈어요. 그리고 그때 아버지가 오셔서 너무 박수를 쳐주셨어요. 근데 너무 신기한 게 아버지가 저만 나올 때만 박수 쳤다고. 네. 다른 사람들은 박수를 안 치고 이렇게 가만히 있다가 저만 나오면 이렇게 박수 쳤다고. 그러니까 그게 진짜 아빠 마음이구나. 아빠 눈에는 그냥 나밖에 없는 거구나. 그래서 더 사랑을 많이 먹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았고요. 또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 아버지와 또 관계도 좋아졌고 아버지가 저에게 너가 너무 춤추는 모습이 행복해 보인다고, 너무 잘 됐다고 그렇게 마음껏 춤추라고 해서 좀 늦지막한 나이에 시작했지만 굉장히 큰 지지와 격려를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크리스마스를 잘 마치고 나서 한 보름 정도 이제 유니클로에서 약간 연탄 봉사를 하고 있었거든요. 연탄 봉사 왜냐면 혼자 막 잘 나를 놀고 있는데 교수님한테 전화가 오는 거예요. 너 잡지 찍게 되겠다고. 그래서 잡지요? 했더니 이게 뭐지 했어요. 근데 맨즈헬스를 찍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잘못 들었죠? 그랬더니 이 맨즈헬스는 제가 군대 때 정말 즐겨봤던 잡지 중에 하나였거든요. 근데 여기 제가 나간다고 이렇게 제가 몇 번을 물어봤던 것 같아요. 근데 너 나가니까 빨리 준비하라고. 그래서 언제요? 했더니 내일 모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몸을 좀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 그랬는데 그때 유니클로에서 한창 일을 하고 춤을 너무 많이 춰버려가지고 이미 몸이 다 준비가 세팅이 끝난 상태였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때 스튜디오를 갔었는데 옆에 진짜 그 몸짱 형들이 막 다 뛰어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이걸 찍게 된 이유가 그쪽 그 잡지 쪽에서 저희 교수님한테 요청했던 게 남자가 필요하다고, 들러리가. 근데 교수님이 우리 남자가 한 명밖에 없다. 그리고 동작이 이제 4개월밖에 안 돼서 걔는 동작이 안 나온 애다. 그랬는데 괜찮겠냐 해서 너무 괜찮다고 해서 제가 그냥 하게 됐던 거였어요. 어쩌면 제가 뭐 능력이나 뭐 잘하는 게 아니라 그냥 우연한 기회로 이 모든 것들이 성립됐던 것 같았어요. 그랬는데 이 동작도 준비된 것도 아니었어요. 그때 그냥 어떻게 이렇게 막 필 받아가지고 했었는데 정말 잘 나오게 해주셨고 컴퓨터 작업이 되게 요즘 테크놀로지가 좋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막 얼굴도 막 잘라서 붙여버리고 그때 정말 재밌게 촬영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되게 좋은 경험을 하게 돼서 너무나 감사했고 저는 이제 그런 정말 자유롭게 춤추고 모든 걸 경험했기 때문에 가장 이야기하고 싶었던 거는 우리 저처럼 막 힘들고 죽어가는 애들한테 얘기하고 싶은 희망의 메시지였어요. 이 사진은 그 트루먼 쇼라는 그 영화의 장면인데 이 영화는 이 주인공의 그 거짓된 만들어진 세상 속에 살고 있다가 이 사람이 그게 이상한 감각을 깨닫게 되고 자기가 이 현실을 막 부딪히는 거예요. 근데 보면 이 영화를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사람이 여기까지 오기 위해 배를 타고 가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굉장히 트라우마가 있어요. 아버지가 죽었다는 사실 때문에. 근데 그 현실을 이 사람은 계속 딛고 일어나는 거예요. 막 부딪히고 막 괴로워도 딱 부딪히고 앞으로 나갈 때 이 사람이 이 계단 위에 올라가고 그 방을 나가게 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어떤 감명이 있었냐면 우리 안에 어쩌면 절망과 어렵고 거기에 너무 집중하면 이 거짓된 세계에 내가 사로잡아 버리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살 유가족들이 더 자살하는 이유가 거기에 제가 빨려 들어간 거예요. 그 사람들. 아마 저는 그때 의지로 살아나는 그 생각을 하지 않았다면은 앞으로 걸어가는 그 희망의 발걸음을 걸지 않았죠. 똑같이 우리 누나처럼
그럼 거기에 저 죽고 아마 우리 부모님도 가만 온전한 상태는 아니었을 거예요. 저 집안이 아마 다 죽었을 거예요. 그래서 최신실 씨 사진을 그 사건을 봤을 때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리고 그 동생이 누나를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었다는 걸 알게 되면서 그 동생이 어떤 마음으로 죽었을지 더 안타까웠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우리의 삶의 그 희망의 계단을 올라갔을 때 분명 그 문이 열릴 때가 분명히 올 거예요. 저도 어릴 때 그 꿈을 꿨던 걸 이제 지금 이렇게 일어나가고 저는 그 방문을 이제 이 사람처럼 인사하고 이제 정말 나가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좀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옛날에 막 누나 말만 하면 막 눈물이 물물물 말을 못했어요 진짜. 근데 지금은 이거를 많이 얘기하면서 제 안에 독도 많이 빠졌고 진짜 자유하고 기쁘고 감사가 넘치는 사람이 좀 되었습니다. 이런 거를 이제 너무 느껴서 너무나 감사하고 이 예전에 어릴 때 그렇게 내가 그냥 혼자 그렇게 꿈꿨던 꿈들 그런 것들이 이제 진짜 무대를 올라가게 되고 이렇게 다른 이들에게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이 사실에 이 현실이 저한테 다가올수록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를 저는 더 기대하고 있고 미래를 또 꿈꾸면서 이렇게 나가고 있어요. 이래서 좀 마지막으로 마치고 싶은 말은 정말 이 우리나라가 이 국가가 죽어가는 이들 그 한 사람에게 시선과 그 눈과 귀가 이렇게 집중했으면 좋겠어요. 특히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 어린아이들은 우리나라의 진짜 희망과 미래예요. 근데 얘네들이 죽으면은 우리나라의 경쟁력 또한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을 무조건 살려야 돼요. 무조건 살려야 되고 하루에 30명씩 죽는다고 저희 대표님한테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어쩜 세월호 사건을 보면서 저는 더 안타까웠던 게 이 아이들도 그랬지만 그걸 울며 불며 찾는 어머니들의 그 아버지들의 외침이 더 마음이 아팠던 것 같아요. 자기 자녀 이름 부르면서 건져주지도 못한 그들의 마음이 너무 아팠던 것 같아요. 근데 그들이 그 아픔을 간직하고 있으면 또 두 번째 자살자가 생기고 그건 연동되고 또 연쇄 폭발처럼 또 죽어가는 사람이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세계는 아마 더 불특정 다수가 그런 자살의 요소를 다 가지고 있을 거예요. 어느 정도 잠재적인 의식들이. 그래서 좀 더 그 부분에 우리가 더 집중하고 우리 정말 청년들이랑 우리 부모님들 그리고 너무 소중한 우리 동생들 죽지 않는 나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계기는 좀 잠잠히 좀 제 자신을 좀 돌아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가정의 일들을 계속 돌아보고 거기서 분석하고 좀 집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빠가 문제를 어쩌면 더 이렇게 제가 손가락질하고 했을 때 더 안 풀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지 했을 때 되려 제가 먼저 제 스스로를 풀고 제가 먼저 뛰어갔을 때 문제가 점점 풀려가더라고요. 최근에 한번 그런 계기가 있어서 아버지를 한번 2주 전에 집에 가서 만났었어요. 네, 근데 아버지가 갑자기 자기 입으로 먼저 옛날에 잘못했던 거를 이렇게 시인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밥을 잘못 먹나 해서 상태가 왜 그러지 했는데 그 전에 계속 제가 아버지한테 그랬어요. 당신을 너무 존중하고 너무 감사하다고 그 얘기를 제가 계속 했어요. 근데 아버지는 메시지를 답장을 절대 안 보내세요. 카톡 이런 거를 잘 못 하셔가지고 한 100몇 개를 보냈는데 한 번도 그런 응답이 오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전 될 때까지 그냥 막 밀어붙이고 또 밀어붙이고 했었는데 2주 전에 갑자기 아버지가 자기가 요즘 자기를 되돌아보고 있다고 자기가 잘못했다고 어릴 때 너네 책임지고 스트레스가 너무 많아서 술 먹고 했던 거 너무 미안하다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희 아버지 절대 사과를 안 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렇게 해도 좀 이렇게 당당하세요. 네. 술을 안 먹으면 또 이렇게 멀쩡해지시고. 근데 이게 뭐지 했을 때 먼저 제가 이 문제를 내 안으로 끌어들이고 푸니까 문제가 점점 풀려가더라고요. 근데 제가 되려 이걸 자꾸 아빠 문제야 우리 집안에 이런 게 있어 자꾸 남 탓하면은 문제가 하나도 안 풀리고 저도 또한 그 문제에 이렇게 사로잡히는 거를 봤던 것 같아요. 근데 잘 생각해보면은 제 주변에 이 문제가 꼭 자살만이 아니라 꼭 어느 많은 문제를 보면은 항상 남 탓할 때 어떤 문제가 절대 풀리지 않은 걸 이렇게 보게 됐던 것 같아요. 그때 나는 어떻게 반응했고 어떻게 생각했고 우리 집에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 그러면서 그냥 내 어떤 오해가 굉장히 많았구나 그냥 오해가 굉장히 많았다는 걸 깨닫게 되었어요. 우리 아버지가 나 버린 것도 아니었고 너 마음대로 살라고 이렇게 한 것도 아니었는데 제가 괜히 그냥 화내는 아버지의 그 인상이 너무 강해가지고 그냥 맨날 미워하고 혼자 싫어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혼자 그렇게 짝사랑하고 있었더라고요. 막 혼자 막 괜히 막 부대끼고 어쩌면 아버지는 나한테 그렇게 안 그랬을 텐데 어쩌면 아버지는 그냥 나를 되게 좋아했었고 사랑했고 어쩌면 함께 하고 싶었을 텐데 제가 되려 아버지를 이렇게 피하고 어쩌면 그래서 문제는 더 심해지지 않았었나 좀 그런 마음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가장 드리고 싶은 말은 진짜 이기적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냥 자기만 생각하고 아무 그냥 생각 없고 되게 가볍게 선택했기 때문에 이 자살률이나 이런 거 너무 심해진다고 생각해요. 근데 남겨져 있는 나의 가족들과 나에게 가지고 있는 걸 좀 많이 바라보고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내가 진짜 고아고 나 부모님도 없고 했으면은 근데 그 사람한테 그 살면서 분명 누군가는 지켜주고 함께 해주고 어떤 선생님이라든지 세터장님들이라든지 분명히 소중한 사람은 분명히 누군가 있었을 거예요. 절대 혼자서 이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걸 깨닫게 되더라고요. 절대 혼자서 이 삶을 살아가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의 가까이 있는 사람들과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작은 것에 좀 감사하는 마음과 생각들을 계속 한다면은 저는 거기서 벗어날 수 있다 생각해요. 근데 이거는 그냥 하루 이틀 아침에 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많이 훈련해야 되고 계속 반복해야 되고 연습해야 되고 그런 것들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민간단체들이 정말 이렇게 하시는 거를 저는 뭐 들을 기회이 없었는데 이렇게 들으면서 이분들이 진짜 많이 고생하시는구나. 그래서 그게 엄청 감정 노동이잖아요. 힘든 걸 받아내야 되는 것들이 저도 어쩌면 아버지를 받아내야 되는 것처럼 근데 우리는 아버지이기 때문에 가족이기 때문에 하지만 이게 남남인데 이게 참 쉽지 않겠다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그냥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일을 위해서 민간단체들을 좀 더 격려하고 지지하고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